안채의 여인. 일장 평온을 깨는 등장.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한양의 명문가 민씨댁. 300년을 이어온 가문의 위엄이 서린 사대부가의 안채에서 정부인 민씨는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마님, 대감마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몸종 옥분의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떨림을 눈치채지 못한 채 민씨는 고개를 들었다. 20해를 해로한 남편 이판서의 발걸음 소리가 사랑채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안채로 향하는 발소리가 아니었다. 마님. 옥분이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대감마님께서 새로 들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느질하던 손이 멈췄다. 민씨의 눈동자가 천천히 옥분을 향했다. 새로 들이신 분이라니? 첩을 들이셨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가을바람이 창호지를 스치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민씨는 찬찬히 바늘을 놓고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그분의 내력은 기생 출신이라 하옵니다. 이름은 화월이라. 옥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민씨의 입가에 쓴 미소가 스쳤다. 20해 동안 한 번도 외도하지 않던 남편이었다. 아들 둘을 낳아 가문을 이었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안채를 지켜온 자신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더니 그날 저녁 이판서는 안채에 들르지 않았다. 새로 지은 별채에서 화월과 함께 밤을 보냈다는 소문이 하인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며칠 후 아침 민씨는 처음으로 화월을 마주했다. 20살 남짓해 보이는 기생 출신 여인은 예상보다 아름다웠다. 복사꽃 같은 볼과 버들잎 같은 눈썹,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를 홀릴 줄 아는 요염한 기품이 온몸에서 흘러나왔다. 첩 화월 마님께 인사드립니다. 화월의 절은 완벽했다. 기생 출신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예의와 격식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민씨의 예리한 눈은 놓치지 않았다. 화월의 눈 속에 번뜩이는 야심의 빛을. 그렇게 하시오. 내 집에서는 규칙이 있으니 잘 따르기 바라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마님. 하지만 그날 이후 이판서는 거의 안채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모든 관심과 애정이 화월에게 쏠려 있었다. 민씨는 홀로 넓은 안채를 지키며 남편의 변한 마음을 지켜봐야 했다. 2장 암투의 시작. 한 달이 지나자 화월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님, 대감마님께서 화월 마님을 위해 별채에 새 가구를 들여놓으셨다고 합니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전했다. 화월 마님? 네. 이제 하인들이 그리 부르더이다. 민씨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첩이 마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집안에서 그만큼 위세가 올라갔다는 뜻이었다. 더구나 이제 겨우 한 달 된 첩을.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마님. 옥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화월이 대감마님께 조르기를 본인도 집안 살림을 맡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뭐라고? 그뿐만 아니라 창고 열쇠며 장부까지 보고 싶다고. 대감마님께서는 아직 거절하셨지만 민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화월의 목적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 집안의 재산과 권력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씨는 화월이 하인들을 은밀히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엌 안악 봉순이가 몰래 찾아와 고했다. 마님, 화월이 저희들에게 돈을 주며 마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 합디다. 어떤 일들을 보고하라더냐? 언제 어디를 나가시는지, 누구를 만나시는지, 그리고 봉순이가 머뭇거렸다. 마님의 잘못을 찾아내라고 하더이다. 민씨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화월이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것이 분명했다. 며칠 후 민씨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닥쳤다. 시어머니께 올릴 약재가 사라진 것이었다. 비싼 인삼과 웅담이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 어찌된 일이냐? 이판서가 호통을 쳤다. 모르겠나이다. 분명히 약장에 보관해 두었는데. 집안 살림을 제대로 살펴야 할 것 아니냐? 그때 화월이 나타났다. 마님, 혹시 약재를 다른 곳에 두셨는지요? 제가 어제 별채 뒤뜰에서 이상한 꾸러미를 보았는데 결국 약재는 안채 뒤뜰 장독대 옆에서 발견되었다. 마치 민씨가 숨겨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진 상황이었다. 부인이 왜 약재를 그런 곳에 두었단 말이냐?
민 씨는 억울했지만 변명할 말이 없었다. 분명히 누군가 일부러 그곳에 둔 것이었지만 증거는 없었다. 그날 밤 이판서는 처음으로 민 씨에게 차갑게 말했다.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거든 화월에게 맡기는 것이 어떻겠나? 민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화월의 계략이 조금씩 성공하고 있었다. 3장. 그날 이후 민 씨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화월의 음모는 갈수록 치밀해졌다. 어느 날 아침 민 씨가 사용하던 비단 치마에서 비린내가 났다. 하인들이 수군거렸다. 마님께서 몸단장을 게을리하시나? 요즘 들어 행색이 말이 아니더니. 화월이 슬쩍 나서서 말했다. 아마도 근심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마님을 위해 새 치맛감을 준비해 드릴까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은근히 민 씨를 모독하는 말이었다. 더구나 본처인 자신이 첩 앞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집안 위계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었다. 민 씨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조심스럽게 화월의 행적을 살피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서는 뜻밖의 곳에서 발견되었다. 신뢰하던 몸종 옥분이 화월에게서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옥분아. 마님 저는 솔직히 말해라. 화월에게서 무엇을 받았느냐? 옥분이 무릎을 꿇었다. 용서하시옵소서 마님. 화월이 저의 병든 어머니 약값을 대주겠다고 하여. 민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화월이 하인들의 약점을 파악해 하나씩 매수해 나간 것이었다. 앞으로 무엇을 보고하라 했느냐? 마님의 외출 일정과 만나시는 분들을. 민 씨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화월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면 역으로 화월을 감시할 방법도 있을 것이었다. 며칠 후 민 씨는 화월이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밤마다 별채에서 몰래 나와 담장 너머로 무언가를 넘겨주고 있었던 것이다. 호기심이 생긴 민 씨는 믿을 만한 하인 한 명을 시켜 뒤를 밟게 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님, 화월이 만나는 자는 종로의 장사치 박서방이란 자입니다. 장사치? 예, 그런데 그 자와 화월이 예사롭지 않은 사이인 것 같사옵니다. 민 씨의 눈이 번뜩였다. 어떻게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냐? 둘이 은밀히 포옹하고 무언가 간절히 속삭이더이다. 그리고 화월이 대감마님께서 주신 비녀를 그자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민 씨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화월이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것은 충분한 반격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더 자세히 알아보거라. 그 박서방이 누구인지, 둘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박서방은 화월의 옛 정부였고 둘은 이판서의 재산을 빼돌려 함께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화월이 이 집안에 들어온 목적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린 것이었다. 민 씨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화월과 박서방이 주고받은 편지, 만나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화월이 몰래 빼돌린 집안의 귀중품 목록을 정리했다. 4장. 2달에 걸친 조사 끝에 민 씨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화월과 박서방이 주고받은 편지에는 이판서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린 뒤 함께 도망갈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더욱이 화월이 집안의 비싼 도자기와 골동품을 하나씩 박서방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미 상당한 액수의 재산이 집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였다. 민 씨는 신중하게 행동했다. 먼저 문중의 어른인 큰형님께 모든 증거를 보고했다. 이런 일이. 큰형님은 분노했다. 감히 우리 집안을 우롱하다니. 형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관가에 고발해야지. 절도의 간통까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다음 날 민 씨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다. 이판서가 관청에 나간 사이 문중 어른들과 함께 화월을 불러들였다. 화월아, 내가 한 일을 모두 알고 있다. 화월은 처음엔 시치미를 뗐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나이다 마님. 이것도 모른다는 말이냐? 민 씨가 화월과 박서방의 편지를 꺼내 보였다. 화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박서방과 함께 우리 집안 재산을 훔쳐 도망갈 계획을 세웠지. 대감님께서 정성으로 준 선물들을 그자에게 넘겨주고 화월이 무릎을 꿇었다. 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문중 어른들은 이미 관가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그때 이판서가 집에 돌아왔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경악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큰형님이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월을 바라봤다. 화월아, 이게 정말이냐? 화월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대감님, 저는 처음부터 이 집안의 재산이 목적이었습니다. 이판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한 여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한 것이었다. 감히 이 집안을 우롱했단 말이냐? 그날로 화월은 집에서 쫓겨났다. 관가의 포졸들이 와서 화월과 박서방을 체포해갔고 빼돌린 재산도 모두 되찾았다. 5장. 화월이 떠난 뒤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판서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이판서는 오랜만에 안채를 찾았다. 민씨는 평소와 같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부인. 민씨는 고개를 들지 않고 바느질을 계속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소.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당신이 지켜낸 것이오. 이 집안을, 우리 가문의 명예를. 내가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무너뜨릴 뻔한 것을. 이판서가 깊게 머리를 숙였다. 용서하시오, 부인. 20해를 해로한 당신을 의심하고 그 여자의 말만 믿었던 내 자신이 부끄럽소. 민씨는 천천히 바늘을 놓았다. 영감께서 깨우쳤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오직 당신만을 믿고 의지하겠소. 이 집안은 당신 것이오. 민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승리했다. 지혜와 인내로 집안을 지켜내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다. 며칠 후 민씨는 우연히 거리에서 화월을 보았다. 한때 이 집안을 뒤흔들던 여인은 이제 초라한 행색으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박서방은 유배를 가고 화월 혼자 남겨진 상태였다. 화월이 민씨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 한때 마님이라 불렀던 여인 앞에서 이제는 고개도 들 수 없었다. 민씨는 그저 조용히 지나쳤다. 복수할 필요도 욕할 필요도 없었다. 화월은 이미 자신의 욕심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민씨는 홀로 안채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봤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20해 동안 지켜온 이 자리, 이 집안의 안주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것이다. 한순간의 위기는 있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다. 이판서는 그날 이후 다시는 첩을 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민씨에게 집안의 모든 권한을 되돌려 주었다. 하인들도 다시 민씨를 진심으로 섬기게 되었고 화월에게 매수되었던 이들도 모두 용서받았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다. 눈 내리는 안채에서 민씨는 여전히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한 번의 시련을 겪고 더욱 현명해졌고 집안에서의 위치도 더욱 확고해졌다.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와 말했다. 어머님의 이야기가 동네에서 화제랍니다. 모든 부인들이 어머님을 존경한다고 하더군요. 민씨는 잔잔히 미소 지었다. 그런 일도 있었구나. 어머님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견뎌내셨어요? 저라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란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을 때 여인도 강해질 수 있느니라. 민씨는 창밖에 하얀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고 악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우리는 다만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민씨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평온이 아니었다. 한 번의 큰 시련을 이겨낸 후에 당당한 평온이었다. 안채의 여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더욱 지혜롭고 더욱 강하게.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조선시대 민씨 부인의 지혜로운 복수가 통쾌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역사 소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예정이니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